택배기사 아저씨의 숨겨진 정체. 여러분은 택배 받을 때 택배기사님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냥 물건만 받고 문을 닫으시나요? 아니면 고마움을 표현하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간 택배 일을 해온 한 아저씨의 놀라운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의 시작.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한 침대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이강수 씨, 올해 62살입니다. 40년간 택배 일을 해온 베테랑 택배기사입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강수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관절 곳곳이 아프지만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화려한 아침 식사는 사치입니다. 새벽 5시 30분, 강수 씨는 집을 나섭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익숙합니다. 40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니까요. 택배 집화장으로 향하는 길, 강수 씨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활을 위해 오늘도 일해야 합니다. 집화장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동료들이 와 있습니다. 강수 형, 일찍 왔네요. 후배 택배기사가 인사합니다. 응, 일찍 와야 물량 좀 적게 받지. 강수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량이 적어도 많아도 똑같이 힘듭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무거운 택배를 나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량 배정이 시작됩니다. 강수 씨의 오늘 배송량은 200개입니다. 휴, 오늘도 많네.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작은 트럭에 택배 상자들을 가득 싣습니다. 무거운 상자부터 가벼운 상자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20kg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또 몇 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야. 강수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지만 그냥 트럭에 싣습니다. 오전 6시, 드디어 배송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배송지는 오피스텔입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2층, 3층, 4층. 숨이 차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 앞에서 호출합니다. 네, 잠깐만요. 젊은 여자가 문을 엽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강수 씨는 정중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사인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다른 택배는 벌써 왔는데. 죄송합니다. 물량이 많아서요. 강수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상자가 찌그러졌네요. 조심히 운반 안 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습니다. 강수 씨는 또다시 사과합니다. 상자가 찌그러진 것은 배송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고객에게는 택배기사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여자는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강수 씨는 한숨을 쉬며 다음 배송지로 향합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고객들의 불만, 컴플레인, 때로는 욕설까지. 하지만 강수 씨는 참고 견딥니다. 이것이 자신의 일이니까요. 두 번째 배송지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트럭을 세우고 택배를 꺼냅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 문을 엽니다. 고생하십니다. 남성은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죠.
강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날씨가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수 씨는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이런 고객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송지는 회사 건물입니다. 무거운 서류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20층까지 올라갑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나와서 택배를 받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강수 씨가 단말기를 건넵니다. 그때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 택배 기사들 왜 이렇게 느려? 시간 약속도 못 지키고. 요즘 택배 기사들 수준이 떨어졌어. 예전만 못해. 강수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인을 받고 나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있을 때 강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40년을 이 일했는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직 배송할 택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배송지는 상가 건물입니다. 작은 가게들이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2층에 있는 카페로 가야 합니다. 커피 원두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상자가 무겁고 계단이 좁아서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 원두 왔네요. 고마워요. 카페 사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무거우셨죠? 커피 한 잔 드세요. 아, 괜찮습니다. 일하는 중이라서요. 강수 씨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래도 한 잔만요. 추운 날씨에 사장의 배려에 강수 씨는 감동받습니다. 그럼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몸과 마음을 녹여줍니다. 택배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죠. 요즘 택배 없으면 못 살겠어요. 정말 고마운 일 하시는 거예요. 사장의 말에 강수 씨는 뭉클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다섯 번째 배송지는 병원입니다. 의료용품 상자를 배송해야 합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가니 간호사가 나옵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네, 여기에 놓아주세요. 간호사는 바쁜 듯 말합니다. 사인 부탁드립니다. 강수 씨가 단말기를 건넵니다. 그때 병원 원장이 지나가다가 강수 씨를 봅니다. 택배 기사분 수고하십니다. 원장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씨는 깍듯하게 인사를 받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몸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사의 따뜻한 말에 강수 씨는 힘이 납니다. 여섯 번째 배송지는 학교입니다. 교무실로 서류를 배송해야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니 수업 시간이라 조용합니다. 교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택배 배송 왔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일이니까요. 택배 기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선생님의 말에 강수 씨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배송을 계속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회사, 상가, 병원, 학교,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택배를 배송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따뜻한 대접을 받고 어떤 곳에서는 차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하지만 강수 씨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냅니다. 점심시간에 쓸쓸함. 오후 1시 점심시간입니다. 강수 씨는 트럭 안에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아침에 집에서 싸온 도시락입니다. 밥과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입니다. 화려한 점심은 사치입니다.
트럭 안에서 혼자 먹는 점심은 쓸쓸합니다. 주변으로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웃고 떠들며 즐거워 보입니다. 강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옛날을 떠올립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트럭 안에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아들은 뭐 하고 있을까? 강수 씨는 아들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3학년인 아들은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쁩니다. 아빠가 이런 일 하는 게 창피할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회사원이나 사업가인데 자신만 택배기사입니다. 아들이 친구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말하기 부끄러워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물을 마십니다. 이제 오후 배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배송할 택배가 100개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도 화이팅! 강수 씨는 스스로에게 힘을 줍니다. 오후의 험난한 여정. 오후 배송은 더욱 힘듭니다. 점심을 먹은 후라 몸이 무겁고 오후 햇살이 뜨거워서 더욱 지칩니다. 첫 번째 오후 배송지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20층까지 무거운 택배를 들고 올라가야 합니다. 휴, 20층이라니. 강수 씨는 한숨을 쉬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올라갑니다. 5층, 10층, 15층.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리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드디어 20층에 도착합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젊은 남자가 문을 엽니다.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강수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아,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남자는 택배를 받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팁이나 물 한 잔 같은 것은 주지 않습니다. 강수 씨는 실망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배송지는 상가 건물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트럭을 세우고 택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다른 차 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여기 택배차 세우는 곳 아니에요. 중년 남성이 화를 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세워둘게요. 강수 씨는 사과합니다. 잠깐이 아니라 아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배송하고 바로 빼겠습니다. 빨리 치우세요. 내 차 못 빼잖아요. 남성은 계속 화를 냅니다. 강수 씨는 서둘러 택배를 배송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미 떠난 후입니다. 이런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택배차를 세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배송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원룸이 많은 건물입니다.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두드립니다. 택배 왔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세요, 택배 배송 왔는데 집에 안 계신가요? 아, 지금 회사에 있어요. 저녁에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저녁 배송이 어려운데요. 그럼 내일로 해주세요. 고객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강수 씨는 택배를 다시 트럭으로 가져갑니다. 내일 다시 와야 합니다. 이런 일도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납니다. 재배송은 택배기사에게 큰 부담입니다. 네 번째 배송지는 빌라입니다.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오래된 빌라입니다. 트럭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멀리 세우고 걸어갑니다. 무거운 택배를 들고 좁은 골목을 걸어갑니다. 2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이 좁고 가파릅니다.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할머니가 문을 엽니다. 어머, 고생하셨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줍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추우시잖아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강수 씨는 감동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버틸 수 있습니다. 5번째 배송지는 회사 건물입니다. 큰 기업의 사무실입니다. 로비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갑니다. 15층까지 올라갑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에게 말합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담당자를 부르러 갑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택배 받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 사인해 주세요. 강수 씨가 단말기를 건넵니다. 그때 다른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립니다. 요즘 택배 기사들 태도가 별로야. 맞아, 예전만 못해. 강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을 마치고 나옵니다. 6번째 배송지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비실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합니다. 몇 동 몇 호예요? 103동 501호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경비원이 출입을 허가해 줍니다. 하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치 택배 기사를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강수 씨는 기분이 상하지만 참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넓고 복잡합니다. 103동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드디어 103동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501호 문을 두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중년 여성이 문을 엽니다. 택배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여성은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날씨가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이렇게 오후 배송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배송할 택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택배기사 아저씨의 숨겨진 정체, 저녁의 고된 마무리,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강수 씨는 대부분의 배송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20개 정도의 택배가 남아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안에 모든 배송을 마쳐야 합니다. 마지막 배송지들은 대부분 주택가입니다. 좁은 골목길과 가파른 언덕이 많아서 더욱 힘듭니다. 첫 번째 집은 언덕 위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트럭을 언덕 아래 세우고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무거운 택배를 들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갑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리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중년 남성이 나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언덕이 가파른데 힘드셨을 텐데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강수 씨는 힘이 납니다. 2번째 집은 좁은 골목 안에 있습니다. 트럭이 들어갈 수 없어서 멀리 세워두고 걸어갑니다. 골목이 워낙 좁아서 택배를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젊은 여성이 문을 엽니다. 좁은 골목인데 들어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차는 어디에 세워두셨어요?
밖에 큰 길에 세워뒀습니다. 그럼 많이 걸어오셨네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여성의 배려에 강수 씨는 감동받습니다. 세 번째 집은 2층 주택입니다. 외부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이 가파르고 좁습니다. 무거운 택배를 들고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나오십니다. 계단이 가파른데 힘드셨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 일이니까요. 택배 기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강수 씨는 뭉클해집니다. 네 번째 집은 빌라 3층입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찹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젊은 남자가 문을 엽니다. 3층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남자는 택배를 받으며 미안해합니다. 다섯 번째 집은 연립주택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길가에 잠깐 세워둡니다. 하지만 다른 차들이 지나다니기 어려워합니다. 빨리 배송을 마치고 차를 빼야 합니다. 택배 왔습니다. 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하지만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세요, 택배 왔는데 집에 안 계신가요? 아, 지금 밖에 있어요. 10분 후에 들어갈게요. 차를 길가에 세워놔서 빨리 가야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강수 씨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려댑니다. 빨리 비켜주세요. 다른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칩니다. 강수 씨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10분이 지나서야 집주인이 나타납니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괜찮습니다. 강수 씨는 빨리 택배를 건네주고 차를 빼냅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집은 단독주택입니다. 대문이 잠겨 있어서 인터폰을 눌러야 합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합니다. 네, 나갈게요. 잠시 후 중년 여성이 나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날씨가 추운데 정말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여성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온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집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가 워낙 커서 해당 동을 찾기 어렵습니다. 220 동을 찾아서 한참 헤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할머니가 문을 엽니다. 어머, 고생하셨어요. 괜찮습니다. 12층까지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고생이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강수 씨는 힘이 납니다. 여덟 번째 집은 오피스텔입니다. 보안이 삼엄해서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몇 호로 가시는 거예요? 803호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강수 씨는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네, 들어가세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8층까지 올라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보안 절차 때문에 번거로우셨죠? 괜찮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남자의 배려가 고맙습니다. 9번째 집은 상가 건물 위 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이고 2층이 주택입니다. 외부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이 가파르고 난간이 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중년 남성이 나옵니다. 계단이 가파른데 힘드셨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남성은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집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가장 힘든 배송지를 마지막에 남겨뒀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트럭을 아래쪽에 세우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무거운 택배를 들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리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야 합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나오십니다. 어머, 언덕이 가파른데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차는 어디에 세워두셨어요? 아래쪽에 세워뒀습니다. 그럼 많이 걸어오셨네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걱정해줍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할아버지가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배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루의 마무리와 가족.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강수 씨는 모든 배송을 마쳤습니다. 집화장으로 돌아가서 트럭을 정리합니다. 빈 상자들을 정리하고 내일 배송할 물량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택배기사가 인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강수 씨도 인사를 받습니다. 내일도 물량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연말이라 그런가 봐요. 동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9시입니다. 아빠 오셨어요. 아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응, 왔다. 강수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물량이 많아서 그래.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 강수 씨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온몸이 아픕니다. 4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저녁 차려드릴게요.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강수 씨는 소파에 앉아 잠깐 쉽니다. 온몸의 근육이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아빠, 오늘 면접 봤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그래,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다행이네. 강수 씨는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처럼 힘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세요. 아들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아니야. 아빠가 해야 할 일이야. 저도 빨리 취업해서 아빠 도와드릴게요. 내가 좋은 직장 구하는 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야. 강수 씨는 아들을 격려합니다.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입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맛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내가 밥을 퍼주며 말합니다. 고생이 아니야.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인데. 그래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하루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합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땀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눕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근육이 아프지만 내일을 위해 쉬어야 합니다. 내일도 또 시작이구나.
강수 씨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40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상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계속해야 합니다. 챕터 6 40년의 무게. 다음 날 아침 강수 씨는 또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서며 강수 씨는 생각에 잠깁니다. 벌써 40년이나 됐구나. 택배 일을 시작한 게 20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힘도 좋고 의욕도 넘쳤습니다. 몇 년만 하다가 다른 일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40년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다른 일을 해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당장 벌어야 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택배 일은 힘들지만 돈은 확실하게 벌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어느새 40년이 흘렀습니다. 집화장에 도착해서 오늘의 물량을 확인합니다. 230개입니다. 어제보다 30개가 많습니다. 오늘도 많네.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량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더 벌 수 있으니까요. 트럭에 택배를 싣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상자들을 하나씩 들어 올립니다.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상자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아들이 취업하지 못했고 집 대출도 남아 있습니다. 몇 년은 더 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배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무거운 택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좁은 골목을 다니고 때로는 고객들의 불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4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이제는 익숙합니다. 첫 번째 배송지는 새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최신식 아파트라 시설이 좋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하기 편합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젊은 부부가 문을 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부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아닙니다. 새로 이사 왔는데 택배가 많아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저희 일이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젊은 부부의 인사가 기분 좋습니다. 두 번째 배송지는 오래된 빌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숨이 차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택배 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할머니가 문을 엽니다. 어머, 4층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세 번째 배송지는 회사 건물입니다. 큰 기업의 본사 건물입니다. 로비가 웅장하고 시설이 최신식입니다.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갑니다. 20층까지 올라갑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리셉션에서 말합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옵니다. 택배 받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사인을 받으며 강수 씨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멋진 정장을 입고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 자신과는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배송지는 병원입니다.
의료용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병원은 항상 바쁜 곳입니다.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네, 여기에 놓아주세요. 간호사는 바쁜 듯 말합니다. 그때 의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강수 씨를 봅니다. 택배 기사님 고생하십니다. 의사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의사의 따뜻한 말이 힘이 됩니다. 5번째 배송지는 학교입니다. 교무실로 서류를 배송해야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밝고 활기찬 소리입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교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택배 가져왔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일이니까요. 택배 기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선생님의 말에 강수 씨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배송을 계속합니다. 40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상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계속해야 합니다. 택배기사 아저씨의 숨겨진 정체, 운명의 만남. 어느 금요일 오후 강수 씨는 평소와 다른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빌딩이었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대한그룹의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 강수 씨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4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이 높고 대리석으로 장식된 웅장한 로비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보안 데스크에서 말했습니다. 몇 층으로 가시는 거예요? 35층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고 여기 명단에 적어주세요. 까다로운 보안 절차를 거쳐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3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강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높은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35층에 도착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들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리셉션에서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리셉션 직원이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품이 있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택배 받으러 왔습니다. 남성이 말했습니다. 강수 씨는 택배를 건네주며 사인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성이 강수 씨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강수 씨 아니신가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를 아시나요? 정말 강수 형이네요. 저 박민호예요. 기억 안 나세요? 민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강수 씨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친구였습니다. 민호야? 정말 너야? 네, 형. 정말 오랜만이에요. 둘은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강수 씨는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택배기사 옷을 입고 있고 민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 여기서 뭐 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 택배 배송 일을 해. 강수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택배 일을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째 하고 있어. 그렇군요. 저는 여기서 일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저는 이 회사 임원이에요. 민호의 대답에 강수 씨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대학 동창은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자신은 택배기사였습니다. 그렇구나. 대단하네.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민호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형,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일하는 중이라서. 강수 씨는 사양했습니다. 민호와 더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괜찮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정말 반가워요. 꼭 연락드릴게요. 민호는 강수 씨의 휴대폰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 강수 씨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옛 친구를 만난 것은 반가웠지만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의 폭로. 그날 저녁 강수 씨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 강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대요? 잘 모르겠어요. 내일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강수 씨는 이상했습니다.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을까요? 혹시 빚 때문인가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강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이강수 씨 맞으신가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이승호 회장님을 아시나요? 이승호? 잘 모르겠는데요. 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대한그룹의 창업주이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죠. 강수 씨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승호 회장님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네. 강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회장님께서는 젊은 시절 잠시 일반인으로 살아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여성과 결혼하셨죠. 그분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강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는 사업 실패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셨죠. 실제로는 대한그룹을 경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강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승우 회장님께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유언장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강수 씨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택배기사로 살아온 자신이 재벌의 아들이라니. 유산은 얼마나 되나요? 대한그룹 지분 51%입니다. 현재 시가로 약 2조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강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조 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4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택배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를 물려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앞으로 1년 동안은 택배 일을 계속하시면서 회사 일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신분을 비밀로 하셔야 해요. 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그날부터 강수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택배 일을 했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에는 비밀리에 회사 일을 배웠습니다. 대한그룹의 경영진들이 강수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배울 게 많으니 도와주세요. 강수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택배 일을 계속하시면서 회사 일도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강수 씨는 2가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택배기사 이강수, 밤에는 대한그룹 회장 이강수.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강수 씨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임금을 2배로 올리고 복지 혜택도 늘리겠어요. 그리고 택배 일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도 시작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강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택배 기사들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고 건강검진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직업입니다. 강수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 강수 씨는 정식으로 대한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일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택배 일을 계속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강수 씨가 택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전 동료를 만났습니다. 강수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 형이 우리 처우 개선한 거 맞죠?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한그룹에서 택배기사 지원 정책 발표할 때 회장님이 형이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강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아무튼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많이 나아졌어요. 동료의 말에 강수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강수 씨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재벌.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너희들도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럼 왜 지금까지 택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강수 씨는 가족들을 안아주었습니다. 40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성공. 1년 후 강수 씨는 택배업계에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택배 기사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택배 기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강수 씨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잘했죠? 하늘 위에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택배기사로 산 경험이 이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란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구나. 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택배기사로 살 때도 재벌 회장이 된 지금도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강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메시지. 여러분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기죽어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을 비롯해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